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픈 AI에서 O3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이 굉장히 중요해서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O2가 아닌 이유는 영국의 통신사 O2와 상표권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O3는 기본 모델과 미니 모델로 나옵니다. O3 미니는 1월 말 경에 공개될 예정이고 O3는 그 후 곧이어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오픈 AI는 O3가 AGI에 접근할 수 있다고 대담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토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픈 AI는 현재 두 가지 유형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GPT 시리즈와 O 시리즈입니다. 이 O 시리즈는 기존의 GPT 시리즈와 다르게 앞단에 생각하는 과정을 두는데 이를 추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픈 AI의 전 수석 과학자 일리아 수츠케버가 제시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 일리아 수츠케버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의 수제자이고 현재 오픈 AI에서 나와 SSI, 그러니까 슈퍼 세이프 인텔리전스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죠.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인공신경망으로도 인간 수준의 추론을 하는 AI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시죠. 수많은 규칙을 프로그래밍 해야 하는 기보주의와 다르게 제프리 힌튼 교수님은 인공신경망 하나만으로도 인간과 유사한 또는 그보다 뛰어난 인공지능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픈 AI는 GPT 외에 O 시리즈를 개발하는 것일까요? 구글의 CEO인 순다 피차이는 LMM의 발전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낮은 곳에 있는 과일은 다 사라졌다고 말하며 다음 단계에 도달하려면 더 깊은 돌파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LMM의 성능 향상의 속도가 정체됨에 따라 모델들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될 것이고 이 가운데에서 추론형 모델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O3의 주요 성능은 얼마나 향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벤치마크라는 게 있거든요. 수위 벤치라고 부르는데 실제 GitHub의 이슈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약 71.7%의 정확도를 보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O1보다 20% 정도 높고 그리고 클로드 3.5 소넷보다 역시 21.7%가 더 높죠. 그래서 현실 세계의 복잡한 프로그래밍 문제를 해결하는 스위 벤치에서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드 포시스 컴피티션에서 2027 엘로 점수를 기록했다라고 하거든요. 전 세계 상위 200이 내라고 합니다. 네, 무려 상위 0.05%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전 세계 상위 200위 안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GPQA 다이아몬드 벤치마크는 87.7%고요. 그리고 에픽 AI의 프론티어 수학 벤치마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어려운 수학 데이터셋으로 현재 최고의 수학 전문가들도 해결하는데 수시간에서 수일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존 모델은 2%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25.2%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 짙은 부분이 단 한 번의 시도에서 맞춘 거고요. 이 25.2% 음영 부분은 여러 번 시도를 한 다음에 합의된 결과를 통해서 낸 성능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목해야 할 벤치마크는 이 아크 AGI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는 케라스의 창시자인 프랑스와 숄레라는 분이 만든 것인데요. 이 벤치마크는 모델이 얼마나 AGI에 가까운지를 테스트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델이 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인간은 이거를 보면은 이 사이에 짙은 파란색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근데 AI한테는 학습 데이터에 이게 없다라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 데이터에 없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의 O1 모델은 요 밑에 있고요. 그리고 O3 로우가 76%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약 77% 정도로 푼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O3 하이 모델이 88%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봤을 때는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표를 보면은 좀 확실하게 와닿거든요. 그래서 GPT-3를 사용했던 2020년도에 비해서 GPT-4.5를 사용한 2024년 5%까지 도달하는데 무려 4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5원 정식 모델이 출시된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성능이 발전을 했죠. 저도 예전에 5원 정식 모델이 나오면은 인공지능 모델이 빠르게 발전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빨리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크 AGI 사이트에서 이 프랑스어 숄레가 남겨놓은 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크 프라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 오픈소스 솔루션으로 아크 AGI 벤치마크를 달성을 하면은 100만 달러 이상의 상금을 주는 거거든요. 아직 달성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 O3의 성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평가를 위해서 한 100개 정도 태스크를 남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피션시가 로우가 되면은 높은 성능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블릭 같은 경우는 공개된 400개의 문제를 바탕으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역시 이피션시가 로우가 되면은 높은 사양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퍼블릭에서 91.5 그리고 세미 프라이빗에서 87.5%를 기록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사용한 토큰 양입니다. 그래서 토큰 양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들은 알파 제로 스타일의 몬테카를로 트리 검색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양한 추론 과정, 그러니까 체인 오브 소트를 학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대한 지식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추론 과정을 시행착오로 적용해서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토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컴퓨팅 파워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하나의 작업당 17달러에서 20달러 정도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람을 고용을 하면은 5달러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사양의 비용은 TBD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약 172배 정도를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사양 모드에서는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를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한 것이겠죠. 근데 이 AI 비용 효율성은 급격히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는 저사양에서 1분 30초 정도 걸렸고 고사양에서 13분 8초 정도가 걸렸네요. 그래서 역시 사고하는 시간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터무니없이 몇 시간, 며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아직은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본 모델과 미니 모델로 나누고요. 그래서 O3 미니가 1월 말경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이 비용이나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O3가 무차별 대입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능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벤치마크를 만든 프랑스와 슐레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무차별 대입이 아닌 AI가 기존 LMM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일들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큰 도약이다. O3는 이전에 접해보지 않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크 AGI 도메인에서 인간 수준의 성능에 접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약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라면은 이게 AGI냐 라고 했을 때 AGI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과 다르게 여전히 쉬운 문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크 AGI의 버전 2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높은 성능의 O3 모드조차 30%밖에
점수를 기록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훈련 없이 95%가 넘는 점수를 기록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아크 프라이즈라는 이 상은 아직 수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프랑스와 숄레의 글에서 What's different about O3 compared to older models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면은 O3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숄레가 생각하는 LMM에 대한 모델은 벡터 프로그램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나오면은 이 프롬프트에 매핑이 되는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현재 입력된 입력에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백만 개의 유용한 미니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작동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수많은 로직을 학습을 한 거죠. 이 로직의 패턴을 학습을 해서 그 패턴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이 로직은 논리이고요. 이 논리를 프랑스와 숄레는 프로그램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그런 패턴들을 암기를 해 놓았다가 불러오고 적용을 하는 패러다임을 사용하는 게 LMM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델은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즉석에서 습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동적인 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모델들이 아크 AGI에서 높은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 현재 O3의 정확한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추측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O3의 핵심 메커니즘은 이 토큰 공간 내에서 자연어 프로그램을 검색을 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네, 자연어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전의 프로그래밍은 기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굉장히 명시적인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LMM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 자연어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제로가 사용을 했던 몬테카를로 트리 검색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이 작업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설명하는 가능한 생각의 사슬을 공간에서 검색을 하는 겁니다. 네, 이 COT를 검색을 하는 건데요. 이 생각의 사슬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가 A, B, C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O3의 경우에는 일종의 평가자 모델에 의해서 안내되는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딥마인드의 데미스 하사비스가 2023년 6월에 인터뷰에서 딥마인드가 이 아이디어를 연구해 왔다고 암시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분야의 작업이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O3는 자체 프로그래밍을 생성을 하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OT 자체가 프로그램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 제조합의 인공물, 그러니까 COT를 만들어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LMM 자체가 수많은 논리를 암기를 한 모델이라고 했죠. 그렇다라면은 그 수많은 논리들을 온 더 플라이로 즉석에서 조합을 해갖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자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평가자 앞단에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겠죠. 이 오케스트레이터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런 COT 자체를 어떻게 검색을 하고 찾을 것인가, 그런 거를 설계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련의 프로그램, 체인 오브 소트를 즉석에서 만들어 가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O3는 딥러닝에 의한 프로그램 검색의 한 형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검색 프로세스가 역추적을 포함을 해서 이 프로그램 공간을 통해서 엄청난 수의 경로를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렇게 많은 토큰이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것에 적응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첫 번째는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새로운 작업에 직면했을 때 즉석으로 재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프로그램 합성입니다. 이 O 시리즈 모델은 이 프로그램 합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논리를 COT라는 형태로 합성을 함으로써 지금
추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O3가 생성하는 프로그래밍은 우리가 기존에 실행 가능한 기호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리고 자연어 명령어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 자체를 평가하는 다른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O3의 평가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는 이러한 시스템은 프로그램 자체를 생성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자율적으로 습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파제로 같은 경우는 스스로 바둑이나 보드게임 같은 것들을 알려주지 않아도 학습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규칙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O3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라벨링을 하고 사람이 생성한 COT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OT 데이터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답이 있으면은 인간이 그 답에 이르기까지 거치는 사고 과정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직접 COT를 생성을 해서 보여주는 게 있고, 그리고 라벨링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COT를 생성을 하고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조합을 해서 하는 거겠죠. 이게 오픈 AI의 전매 특허인데요. 기존의 RLHF 같은 경우도 사람이 선호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라벨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강화학습에 의해서 정책으로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한 것이 챗 GPT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스템의 한계가 무엇이고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더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능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이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공간에서 직관에 기반한 테스트 시간 검색, 임의의 작업에 적응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패러다임이라는 거고요. 물론 아직은 비용이라든지 효율성 면에서 완벽하게 AGI에 도달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 모델처럼 새로운 방식들이 계속 시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디어 싸움이고요. 그리고 오픈 AI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서 돌파구를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픈 AI CEO인 샘 알트만은 이 O3의 AGI 달성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O3는 매우 똑똑한 모델이고 O3 미니가 비용 효율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AI의 다음 단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굉장히 길게 자세히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의 AI가 사람에 가까운 또는 사람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도달할 수 있다. 그게 내년 초부터 등장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AI가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가 AI를 보는 생각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